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앞서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은 원래는 오늘 혹은 또 14일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힐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 빗나갔어요. 그리고 밭글만 계속 돌아요. 예, 이런저런 자신의 어떤 뇌피셜을 담은 뭐 기자들의 밭글도 돌고 정치인들 밭글도 돌고 이런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파악한 기일은 언제입니까? 뭘 파악을 했겠어요. 다 굴합니다. 솔직히 지금 뭐 내가 알아보니까 뭐 이런 거 그냥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뭐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어떻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우리 하나 참 추론할 수 있는 거는 3월 18일 이번 주는 이미 안 된다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 됐고 물론 관례라는 게 지금 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노무현 때 사흘 전에 박근혜 때 이틀 전에 이렇게 고지를 했거든요. 이날 선고한다고 하지만은 하루 전에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장 내일 할 수도 있지만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적이 1995년 빼놓고는 한 번도 없다라는 게 이제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다음 주로 넘어간다라는 건데 다음 주 화요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탄핵 변론이 탄핵 심판 변론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선고하고 오후에 변론하기 쉽지 않을 테고 우리가 예상하듯이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변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거를 피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하고 17일 날 탄핵 심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하고 18일 날 하겠냐. 그 여파가 며칠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7일도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17일도 어렵다. 근데, 왜냐하면 김준일 평론가 예측이 대체로 맞아. 그래서. 저 원래 처음에 잘 모르시는데 선거 결과도 대체로 맞춰. 그 3월 셋째 주에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1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셋째 주. 3월 셋째 주에 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데 계속 이제 당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틀렸나 보다 그랬는데. 그때 3월 장님 문고리 잡은 거는 맞는데 3월 셋째 주가 돼버렸어. 1월 달에 왜 3월 셋째 주라고 그때 예측했어요? 왜 그랬냐면은요. 이거 그냥 추론인데 박근혜는 11번 그리고 노무현은 8번 그러면 그 중간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중간 정도가 될 것인데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사실은 기각이 유력했으니까 별로 눈치를 보거나 좀 쟁점들이 적었고 박근혜 때는 워낙 압도적인 여론으로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있었을 거다. 하지만은 이 중간에는 6대 3.5 정도 되긴 하지 6대 3, 6대 3.5 뭐 이 정도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는 인용도 많고 법적 절차를 많이 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끌리면은 3월 셋째 주 정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 평론을 했었어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워낙 법조 법꾸라지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법기술자들이 많아가지고 작전 짜가지고 이렇게 시간 질질 끌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그 선고기일하고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3월 26일까지 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쪽 그 패널들하고 토론해 보면 그게 너무 명확하게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뭔가 정치적 쟁점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다.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근데 국민들도 그렇고 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고 너무나 명확하고 명징하게 이 즉시항고로 다퉈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막 사회적 혼란이 부추겨지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간과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일을 당기는 게 훨씬 더 좀 대한민국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서 좋은 바른 결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시간을 늦출 일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최재건도 빨리 처리를 하는 이유가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전 뭐 무조건 유력하다고 보고 거의 100%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이걸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먼저 처리를 해줘서 자 보수 진영 너희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웬만한 거 다 들어주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이렇게 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음 주를 넘기진 않을 것 같다. 다음 주는 안 넘긴다. 근데 월화는 조금 넘어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추론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요일 이후에 수목금 중에 나올 것 같다. 수목금 다음 주 수목금 중에 하루다. 그러니까 수목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뭐 심리를 시작해도 그와 별건으로 뭐 결정한 거 뭐 하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뭐 그 박성재 장관의
탄핵 심판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다. 박성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만 저 한덕수는 좀 중요해요. 예.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정 공백. 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그러면 보수에서 좀 많이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야 공백이 생기니까 한덕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한덕수가 조금 더 친국민의힘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덕수를 먼저 하게 해야지 네. 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뒤로 밀 수 있다라는 계산까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네, 네. 그러니까 계속 한덕수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헌재 쪽에 이제 이거는 헌재를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지만 헌재를 잘 아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한덕수의 이제 탄핵의 사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국무회의나 뭐 이런 건도 있거든요. 내란과 관련된 게 있는데 헌재가 고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덕수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은 네. 이게 윤석열 거에 대해서 추론이 굉장히 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덕수를 윤석열 바로 직후에 하거나 네.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같은 나라거나 하면 비슷하게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윤석열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워낙 여러 가지 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사실 뇌피셜에 불과한 밭글 형태로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믿을 거는 소방과 경찰이다. 그쪽이 제일 정보가 빠르다. 그래서 경찰에서 뭐 진공 상태를 만들고 또 이제 드론 안 띄우기로 하고 뭔가 준비 절차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 뭐 조만간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는 띄우는데 아니 어제 그래서 네. 그 드론 이제 비행 금지 구역 요거 국토부가 이제 승인해 줬잖아요. 네. 요거 가지고 한동안 조금 이게 논란은 아니고 막 추론이 나왔던 게 네. 어제 수요일이었잖아요. 네.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19일까지 금지를 시켰다. 야 그러면은 수요일 날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3월 한 달을 다 금지시켰는데 네. 이거를 통째로 금지시키긴 그러니까 네. 한 주씩 끊어서 네. 한 주 해보고 이때도 안 되면 또 다음 주 하고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찰이 정보를 먼저 입수해가지고 3월 19일 날로 찍은 건 아니다 지금. 예. 일단은 근데 한 주씩 지금 경찰도 이렇게 계속 드론 금지를 계속 그러니까 촬영 금지. 그래서 이거 언론사들도 아마 드론을 못 띄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네. 이게 다 섞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 뭐 조국 사태 나면 이런 거 보면은 막 띄우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요즘 언론들이. 그런데 예. 이제는 그렇게는 좀 힘들어진 것 같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도 너무 힘드신 거야. 기자들이 너무 많이 전화를 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한 것도 막 풀돼가지고 당혹해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기일을 늦추면 늦출수록 사회적 피로도가 거세진다. 더 많아진다. 주말에 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집회 현장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또 저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